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뭐야? 나 프린터 안 갖고 온 거? 자, 교재 한번 볼까? 자, 우리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3차 다항식으로 나누고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다음 파트 넘기도록 할게. 34페이지 한 번만 다시 볼까요? 34페이지 159번으로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다 준비해놓기. 그 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는 건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설명을 보고 나서 검산식으로 먼저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 첫 번째가 fx를 얘로 나눴대. 그리고 나머지가 3x-1이 나온다네. 이렇게 적어봤어.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검사식 적었으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나머지 정리였어. 그리고 그 나머지 정리라는 건 1차식의 형태로 나누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근데 지금 이거는 방법이 없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걸 굳이 인수분해를 해서 그 인수 억지로 만들어진 인수들을 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쓴다? 뭐 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 이거 인수분해 만만치 않아. 기억나 이거? 저거 근 구했을 때 허근 나오는 거? 그 허근을 또 오메가라고 놓고 해서 3차번째 할 때 준비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 나머지 정리를 쓸 때 사용해야 되는 수가 허수란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냅둬. 저 검사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 읽어볼게.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눌 때의 나머지. 이건 바로 나머지 정리 쓸 수 있겠다. x 플러스 1로 나눈대. 그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면 나머지는 x에 누구 넣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그렇지. 이게 나머지야. 그 나머지가 2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이제 문제 가자. fx 누구로 나눌 거냐?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럼 나눴어. 나머지 나오겠지. 몇 차로 나누고 있는 중 지금? 얘들아 몇 차? 3차.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 2차 이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나머지는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어. 이걸 RX라 부르겠대. 이걸 RX라 부르겠대. 찾을 거잖아. 찾을 거면 RX를 그냥 둬서는 안 되죠. 뭔가 구체적으로 찾고자 한다면 내가 찾아야 되는 나머지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우리 곧 또 복소수 배울 거지? 복소수를 찾을 때도 그냥 복소수를 찾으려면 Z라는 복소수, Z 뭐 1이라는 복소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구분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머지를 직접 찾으려면 내가 찾게 될 나머지의 모습을 이렇게 예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가 3개. A와 B와 C를 다 찾아야 돼. 그치? 미정계수를 3개를 찾아야 된다고. 미정계수란 말 쓰지 말까? 나머지 찾으려면 어쨌든 A, B, C라고 하는 문자의 값을 다 찾아줘야 돼. 그런데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3개라면 최소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도 3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 방정식이라는 건 누구를 써서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이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방정식을 얻으려면 무조건 뭐만 써야 되는 거야? 나머지 정리만 써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 나머지 정리만 써야 되는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게 아니 얘가 1차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1차의 인수가 3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하고 아까 말했던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인수분해. 선생님이 대신 순서를 좀 바꿀게.
이 3차식은 인수분해가 얘처럼 된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적는다. 자, 한번 보세요. 나머정리 쓸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저 검산식으로 쓸 수 있는 나머정리는 몇 번? 한 번밖에 못 써. 누구? 얘 가지고 x에 누구 넣을 수 있는 상태? x에 마이너스 1만 넣을 수 있는 상태. 꼴랑 방정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3차로 나누고 있는 검산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생각만, 판단만 얘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었지. 얘로. 그럼 나누는 식이 3차였으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건데, 얘를 나누고 있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맞잖아? 나누는 식이 옆에 곱해져 있는 게 뭐? 그 옆에 따라 더해져 있는 게 나머지. 그런데 문제가, 집중. 아니 얘로 나누고 있는데, 2차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가 나올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돼. 맞아?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는 이미 3x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가 알려줬거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라지 얘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잘못된 식에서 올바른 나머지 3x 마이너스 1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였어?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잖아. 그치? 더 나눌 거야. 누구로 나눌까? 이거 누구로 나눌까? 대답해줘. 2차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눌 거야. 더 나눌 수 있어. 몇 차를 몇 차로 나누고 있지 지금? 2차를 2차로 나눌 때 몫은 뭐가 나오게? 몫은 2차를 2차로 나눌 때 몫은 상수. 2차를 2차로 나눌 때 몫은 상수. ax제곱을 x제곱으로 없애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 곱해서? a 곱해서.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나눗셈 이제 끝났나 안 끝났나? 더 이상 나눌 수 없나? 앞으로도 더 나눌 수 있나? 나눌 수 없어. 나눌 수 없으면 이제 진짜 나머지가 나와야지. 그 진짜 나머지를 문제에서 알려줬다. 알려줬어. 이제 진짜 나눌 수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갔으니까 이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눌 때의 진짜 나머지가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같은 식. 그리고 그 같은 식이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효과는 뭐였냐? 내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3개였던 식이 찾아야 되는 문자가 1개만 남아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방정식이 3개 이상 풀이했지만 지금 하나만 있으면 돼. A만 찾으면 끝나거든. A만 찾으면 끝나. 나머지는 한 번만 쓰면 돼. 한 번 쓸 수 있었어. 아까 마이너스 1 넣은 모습. 이걸로 나머지는 써주면 되지. 쓰자. F-1 마이너스라면 이거 다 사라진다. 왜? 얘 때문에 다 사라지고, 원래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가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니까 3a에다가 계속 마이너스를 넣을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걸 우리는 이미 b라고 하는 값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a가 2가 된다는 거고, a가 2가 된다는 말은 내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 rx가 a에 2만 넣어서 전개해주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3x 더할 거니까 1x 2에다가 1 뺄 거니까 플러스 1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이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2차 형태의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자, 지난 시간에 161번 문제 풀었었지? 오늘 푼 159번까지 해서 항상 이렇게 2차와 1차를 곱해서 만들어낸 3차의 나눗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형은 맨날 똑같아요. 61번 문제도 그랬지만 59번 문제도 그랬고, 숙제에서 알겠지만 60번, 58번 아마 다 비슷한 유형이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 한번 다시 필기 깔끔하게 해놓고 확실하게 준비를 하자. 확실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 꼭 찾아와. 아, 시험에 뻔히 나오는 거 알면서 왜 모르는 상태로 냅둬. 자, 빨리들 적어놔. 자, 필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시다. 그리고 저 공지할 게 있는데, 우리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험 대비가 시작이 돼. 다음 주 일요일부터 4주 동안은 일요일날 수업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보충 수업이 있어. 그렇게 하면 4주 딱 끝난 그 다음 주 한 주 정도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준비할 수 있는 주말이 있을 거야. 그때는 선생님이 강제로 부르지 않을 거니까. 선생님 알고 있는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걸 알고 있거든. 그 마지막 주 일요일 날에 따로 수업을 안 해.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 하고, 그 전에 다음 주 일요일부터 4주 동안은 일요일 날 짧게 보충을 진행을 할 거야. 교재가지고. 혹시 일요일 날 다음 물어볼까? 스케줄. 현아. 뭐? 몇 시? 일요일날 오전에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려고. 3반, 4반 나눠서 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2시. 그렇게. 아니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던가, 12시부터 2시까지 하던가. 시간이 상관이 없으면 당연히 같은, 지금 선생님 생각은 4반을 10시에 하고 3반을 12시에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가 만약에 자기가 그 시간대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반 쪽에 있는 4반 수업으로 들어서 들으면 되겠지. 어차피 똑같은 수업 할 거니까. 그래? 보경이는? 응? 뭐 때문에 모르겠어? 아니, 그 과학이 과학? 12시에 해야 될 것 같아. 과학 여기서요? 네. 지훈이는 어때? 상관없어? 권은? 괜찮아. 영훈이는? 과학도 쉬워서 여기서 딱 하고. 그 과학도 여기? 과학이 그 유한리 선생님이랑 하는 거 말하는 건가? 태훈은? 학원 학원? 몇 시야? 4시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무슨 학원? 하하. 난감한. 우리 소윤이 어때?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괜찮을 것 같아. 태우가 문제네. 태우 그 국어 시간 조정 안 되니? 정해지는 그래? 그리고 뭐 그냥 시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의무야, 의무.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계속 또 페이지 넘겨보세요. 36페이지 170번 한번 시작해봐. 170번 170번 문제는 얘들아 71번도 마찬가지. 아니, 문제를 정답을 맞춰내면 좋아. 그럼 선생님이 또 그 친구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지. 꽤나 하는구나. 근데 그건 일부 몇몇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인 거고,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라는 거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말했잖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
처음에는 1부터 10까지 해야지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있다면 처음에는 하나, 두 개밖에 못해. 정답 못 찾아. 그 다음 되면 뭐 4개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또 정답은 못 찾아.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는 연습이 돼야 끝까지 정답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는 거야. 실력이 갖춰지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그 기본이라는 건 뭐야? 검사식 적어. 검사식 적었는데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나머지 좀 써. 물론 그 정도까지만 해서는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이 국어 수업이나 영어 수업은 아니지만 분명히 글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수학 문제는 절대 허투루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데 쓸데없는 힌트는 수학 문제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아. 필요하니까 언급을 하는 거고 그걸 써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걸 이 문제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한번 시작해볼게. 170번 시작한다. 대부분 학생들 여기부터 시작하겠지? px 더하기 4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는데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이런 걸 선생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기본 한 10번 말할까? 진짜 기본이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정답 본 거 아니잖아, 그치? 문제 푸는 정말 약간 아주 앞부분의 일부분인데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 학생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너무 좀 오바나? 적어도 이번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남들 다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걸 혼자 못하고 있는 걸 테니까. 됐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볼게. 5-p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이 정도는 암산하자. 굳이 뭐 또 한 번 적고 또 한 줄 넘겨서 적을 이유 있나?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또 나누어 떨어진다네. 이렇게 여기까지. 기본의 기본. 거기에 또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일체 형태의 인수가 보이면 나머지 정리를 쓰라고. 써볼까? 첫 번째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나머지 나눠 떨어지면 0 나온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게 다 사라져. 그리고 뒤에 더해져 있는 나머지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서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과 여기 2개 넣어줄 수 있겠네. 할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0. 2 넣어도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0. 그래서 또 2개. 뭘 알게 되느냐? p 마이너스 2도 p2도 5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많은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써왔던 검산식, 계속 만들어왔던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만으로 이제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터프가 되는 거야. 문제 다시 볼까? 지금 첫 출발을 이렇게 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99% 이상 못 풀걸? 뭘 놓쳤을 테니까 그 문제 px가 3차 다항식이라는 거. 이걸 놓친 친구들은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풀어.
그럼 봐. 3차까지 챙겼어. 그래도 쉽지 않으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칠판 보면서. px가 3차면 이렇게 풀 거 아니까 적지 말고 눈으로 봐. px가 이렇게 생겼겠네 그러면. 이렇게. 근데 뭔가 좀 아쉽다? 뭐가 아쉬운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3차 방식에 필요한 A, B, C, D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방정식의 개수가 최소 4개야. 맞지? 변수가 4개니까. 그런데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얻어낸 식이 몇 개밖에 없느냐? 하나, 둘, 3개밖에 없어. 문자는 4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3개밖에 방정식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기는 잘 해두자. px가 3차니까 칠판 보세요. 이거 3차 더하기 3수면 여기 3차 맞아? 그럼 우변도 뭐가 돼야 되지? 3차. 그럼 2차 곱하기 몫인데 몫이 몇 차가 돼야 되겠어? 몫이 1차가. 그래서 이 문제의 결정적인 너무 많은 문자를 데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기하고 집에 가서 볼 때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겠지. QX가 1차식의 모습이라는 거. 그럼 우리 얼마나 큰 효과를 받는지 한 줄만 선생님이 더 적고 설명을 해볼게. PX는 누구냐? 4만 넘겨주면 되겠네? 누구?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4를 우변으로 넘긴 요게 px가 된다는 거죠. 요게 px야. 그럼 얼마나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중이냐? px를 생으로 찾으려면 3차항계수,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 다 찾아야 되지만 지금 px 찾을 때 필요한 게 a하고 b 두 개만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맞아? 수학에서는 문자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문제를 정답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지. 그걸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대입한 것도 적을게. 적는다. 5 이거 뺄 거지? 선생님 암산이 되지? 5에서 이거 빼면 5 빼기 빼기 4니까 9에다가 이거만 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x 더하기 b. 선생님 좌변 적은 거다. 좌변 적은 거야. 그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q 프라임 x로 전개가 된다. 그리고 얘들아 찾아야 되는 게 두 개. 남은 정리 쓸 수 있는 것도 방금 말했듯이 2번. 이거 근데 괜히 찾았네. 이거 필요 없는 거네. 이거 지워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면 되는 거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 검산식 적었고 검산식 적었어. 그런데 px가 3차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머리를 쓰고 싶어서 아니 기껏해야 몫이 1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qx로 적을 이유가 있냐 이거야. 1차 정도면 1차를 표현해주자고. 표현해주는 순간 px가 미정계수 2개만 남아있는 3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걸 집어넣어서 전개한 식이 얘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정리 2번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해볼게. x에 먼저 마이너스 2 넣을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첫 번째 9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게 x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미안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그럼 우변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전체가 사라질 거니까 0. 두 번째 x에다가 2 넣었을 때 9 2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2 넣게 되면 2a 더하기 b 2 넣게 되면 이번에도 이 전체가 0이 돼서 사라질 테니까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a값 b값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 찾은 a값 b값 넣어주면 a값 b값 넣어주면 px가 어떻게 생긴 3차식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첫 번째 문제니까 끝까지 풀어볼까? 선생님 정리해볼게. 2a-p가 넘기면 2a-p가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9. 넘긴 다음에 양변 9로 나눠버리면 2a 더하기 b는 1. 그래서 다음에 4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는 5. 여기에 마이너스 2하고 5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정답은 여기다 적을게. 따라서 px라고 하는 다항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에 마이너스 2 넣고 b에 5를 넣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5에다가 4를 빼서 만들어낸 이 식이 문제가 원했던 px가 된다는 질문이 상수항이었던 것 같아. 상수항 찾으러 갈게. 이거 정리하면 상수항 1에다가 상수끼리 곱하면 5, 5에다가 4 뺄 거니까 이 문제의 상수항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였어. 자, 그렇게 잘 예쁘게 해놓고 지금 선생님의 설명이 도움이 좀 됐다면 171번 문제 푸는데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171번 문제 지금 풀어줬으니까 무조건 찾아라. 171번에 정답 찾지 못하면 바보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못 푼다고 욕해? 아니야. 아니 자꾸 이런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식 같은 것들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자꾸 언성을 높이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할게. 이거 했다고 해서 지금 171번 문제 정답 제대로 찾을 거라는 기대하지 마.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자, 필기하고 71번 문제 계속 진행해봐. 선생님도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풀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챙겨 놓을게. 문제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봐. 70번이고 앞뒤가 좀 바뀌었지. 방금 풀었던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나눠 떨어진다. 그걸 가지고 어떤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모습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은 2차식으로 1차식 두 개를 인수분해되어 있을 때의 나눗셈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걸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도 나눠 떨어지게.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었어. 앞뒤가 바뀌어있는 상태. 이걸 앞뒤를 170번 문제처럼 똑같이 바꿔놓고 풀면 분명히 정답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주면 돼. 똑같은 방법으로. 다만 선생님은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도 한 번 더 설명할 거지만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도 풀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줄 겁니다. 또 보여줄게. 어차피 뭐 같은 풀이야. 자, 실판 볼까? 한번 집중해. 선생님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풀이 한번 해볼게. 똑같은 풀이 해볼게. 대신 이 문제는 처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게 먼저 설명이 들어왔는데 이건 두 번째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서 하면 이렇게. 필기하지 마. 다른 방법으로 적어줄 거는 거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3차식이야. 그럼 이거 기껏해야 1차식이겠네.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fx가 나왔어. 8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게 내가 찾고 싶은 fx 아니냐? 그걸 여기다 넣을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을 거야. 그리고 난 뒤에 20과 20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다.
1 넣었을 때도 0이다. 아마 A, B에 대한 똑같은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 그렇게 풀면 돼. 맞아? 이게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라서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니까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고 싶었다면 이걸 똑같이 먼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또 풀 수 있는지 봐봐. 자, 첫 번째 검사식 보세요. 이거 나무 정리 두 번 쓸 수 있는 거 맞지? 쓸게. 아니 기본 중에 기본이었잖아. 그래서 쓴다. 먼저 x에 마이너스 1하고 1 넣을게. 마이너스 1 넣어도 1 넣어도 이 결과는 0이니까 1f 마이너스 1도 0 1 빼기 f1도 0 나무 정리 두 번 썼어. 그래서 알게 된 게 두 가지. f-1도 1, f1도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를 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여전히 이걸 풀 때 해야 되는 작업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방금 첫 번째 조건에서 찾아냈던 나무 정리 두 개 이용한 관계식 있지?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지 뭐. 먼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한 번 더 1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그런데 f-1이랑 f1이 둘 다 1인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 1을 넣고 풀면 되겠네. 이거 1, 이것도 1. 그럼 이거 계산해서 9, 이것도 9, 이것도 9, 이것도 9가 된다고 해서 a값, b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a값, b값 찾았어야 된다. a값, b값 찾을 수 있어. 이거 이번에 계산 끝까지 안 한다. 분명히 이거 a값, b값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그 찾은 걸 여기다 넣어줘. 넣어주면 물어보자. fx 찾았어? 못 찾았어? fx 찾았니? 못 찾았니? 찾았죠. 8만 2로 넘겨주면 끝나는 거잖아. fx를 찾는 게 문제였다면 8만 2쪽으로 넘겨주면 돼. 이거 어차피 다 찾은 거니까. 그래서 fx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 fx를 x-2로 나눠달래. 그러니까 그때의 나머지는 f에 대해 2만 넣어주면 돼. 여기다 2만 넣어주면 된다고. 네. 계산하자. 뭐 얼마나 걸린다고. 하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9. 이게 둘 다 1이니까. 9a 더하기 9b가 또 9니까 양변 9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5. 따라서 fx는 누구냐?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a 자리에 b 자리에 각각 마이너스 4고 5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5에다가 fx 찾고 싶으면 8까지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까지. 이게 fx. 그리고 질문은 그 fx를 x-2로 나눌 때 이 나머지를 물어봤던 거니까 여기에 2만 넣어서 계산해주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자, 한 번 더 필기해놓고 풀이는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에다 넣어서 푸는 풀이도 있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에다가 나머지 정리를 써놓은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놔두고 있는 식을 마지막에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풀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어딘지 놓치지 마.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3차식의 모양을 직접 표현하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다. 검산식도 나머지 정의도 기본적으로 잘 써야 되지만 PX가 구성하고 있는 식의 차수가 3차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의 모습을
직접 잡아줄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지 이것도. 자, 필기 끝난 친구들은 174번 시작해보세요. 174번. 필기는 꼼꼼하게 해놔. 집에서 분명히 봐야 되니까. 오늘 자기 전에 봐야 돼. 어떤 반석 할 때 말했더라? 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퀴즈 맞추는 문제 있는데 문제 중에 하버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이거 얘기한 적 있어? 하버드 대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가 뭐일까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이 뭐였냐면 해야 되는 걸 일주일 전에 무조건 끝내놓는 거야, 걔네들은. 과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준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면 3주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끝내놓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는다.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해놓은 거를 보충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일주일 전에 끝내놓는 건 안 되잖아. 지금 하루 배우고 그날 정리하고 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차피 공부를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전에 끝낼 게 아니라면 그날 배웠던 건 그날이라도 마무리를 해놓자고 미루지 말라는 얘기야. 일주일에 대한 게 적용되는 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마음속으로 정해놔. 내가 모든 과목의 시험 준비를 일주일 전에 끝내놓겠다고. 안 되겠지? 선생님도 원래 벼락치기 전문이었거든. 선생님은 진짜 미리 공부한 게 영어밖에 없었던 것 같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때 영어는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신기하게 그냥 그렇게 벼락치기 해서 모든 과목을 해도 좀 더 잘 나오긴 하더라고. 그렇다고 수학을 벼락치기 했다는 게 아니다. 수학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 선생님 영어만 공부를 했던 거지. 나머지는 다 전날 공부를 했던 거고. 선생님 말도 잘못 알아듣고 수학 벼락치기 할 생각 하지 말고.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것부터 한번 따라해봐. 선생님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었냐면 시험 보는 첫째 날 이제 첫날이야. 첫날 전에 밤새서 공부를 해. 이제 시험을 봐. 개 피곤하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자. 시험 끝나면 보통 한 12시, 1시간 끝나니까 자면 이제 한 저녁 7시쯤이야. 그때부터 또 밤을 새. 근데 밤을 새려고 마음을 먹으면 선생님이 직접 경험해봐서 아는데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됐을 때 졸려. 그때 이제 약물의 힘을 빌려. 선생님이 빌렸던 약물은 바카스였거든. 내 몸이 이상하게 바카스만 먹으면 두근두근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밤을 새. 또 시험 봐. 기분 좋게 잘 봐. 그럼 집에서 또 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시험 보는 3일, 4일 동안 그 패턴으로 항상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잘 되더라고. 여러분들한테 그게 잘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보기 전날 밤새면 시험 결과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나중에 얘기할 때 일찍 자라고 얘기하긴 할 건데 준비가 덜 돼 있으면 밤을 새야지. 그치? 아니 밤새면 시험 못 본다고 하는 건 맞지만 아니 피곤하니까 정신도 몽롱할 거고 근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시험 못 볼까봐 미리 자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마무리는 지어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배우는 세대가 달라서 난 선생님 너무 많이 들었거든. 제자들한테 선생님 지금은 벼락치기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 선생님 말이 생각이 맞는 건지 그렇게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학생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는 다들 잘 갔으면 좋겠어. 수학 포함해서. 자, 174번 가볼게. 이거 1단원 단원에서도 나왔던 문제. 얘들아,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받는다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과 같은 뜻. 지난번에 필기했던 것처럼 인수 정리가 뭐였어? 나머지고 있는데 나머지가 0이야. 나머지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말을 하고 얘를 인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제일 없어 보이는 풀이 보여줄까? 하지만 말은 없어 보이는 풀이지만 이 풀이조차도 못해가지고 정답을 못 맞추느니 차라리 없어 보일지라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없어 보이는 풀이가 뭐였냐? 이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직접 나누는 거죠. 직접 나누는 거야. 혹시 이 생각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한 친구들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 못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이렇게라도 풀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100배 나은 거야, 100배.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풀이는 아니지만 가자. 꼼꼼하게 가볼게. x제곱, x의 4제곱, 2x의 3제곱, x의 제곱, 남아있는 거 0x 더하기 b 빼면 마이너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x, 이거 a였지? 플러스 a 마이너스 1x제곱 없고 나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왜 적은 거야 이거? 미안해. 플러스 0x 플러스 b. 자, 한 번 더 가자. 두 번 넘었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뭐가 좀 이상하네? 마이너스 2x 넣어줘요. 마이너스 2x 넣어야겠지?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실수 엄청나게 하려나 보다. 잘 좀 봐줘. 날아가고 빼면 a 플러스 3x 제곱 빼면 2x 뺄 거 없으니까 b. 이제 a 플러스 3 한 번만 더 곱해주면 a 플러스 3x의 제곱 2a 더하기 6x 그리고 3이 아니라 a 더하기 3. 그래서 빼면 뭐가 나오느냐? 사라지고 뺄 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만 남게 되고 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1차 형태의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절대 이렇게 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단은 이런 류의 문제 풀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그걸 뭐?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나머지가 나와버렸네?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나머지가 나왔어? 나머지가 나오긴 몰라.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게 맞는 거니까 0이 되게 주는 방법은 1차항 개수랑 상수항이 모두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A가 마이너스 2라면 계산해서 B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B는 1이 돼야 된다. 자신이 없다? 선생님이 실수를 안 했다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기다려.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는 뭐였냐면 좋아하는 풀이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고 분명히 선생님보다 머리가 좋을 거라고. 머리는 좋아. 학생들이 해가 넘어가면서 감성이라든가 지능은 좋아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선생님 세대보다.
두 번째는 뭐냐? 아, 이따위 이까이 거 그냥 한 방에 찾아버리자. 찾는다는 건 우리 머릿속으로 막 암산해가면서 이거 한번 찾아보겠다는 뜻이야. 분배하고 법칙 적용하면서. 근데 이게 좀 불리하네? 요 정도는 암산하는 방해하니까 미리 정리해 놓을까? 그래서 적어줄게. QX 직접 찾기. 뭐로? 암산으로. 그럼 해보자. 좌변은 4차식이니까 우변도 4차식이 돼야 돼. 그럼 몫은 몇 차식? 몫은 몇 차식? 2차식. 가자. 미안. AB가 있었네. 다른 문자로 가야지. 자, 이렇게 찾아보자.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 다 체크해볼게. 개수, 알고 있는 개수를 갖고 찾는 거니까 4차항 개수가 1이라는 것과 3차항 개수가 0이라는 것과 1차항 개수가 0이라는 요 세 개 가지고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P, Q, 을 찾으러 갈 겁니다. 먼저 4차항 개수가 1이니까 P는 뭐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돼. 좋아. 1이 돼야 되고 이제 3차항 개수 0인 거 찾으러 갈게. 3차항 개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도 3차가 나오고 요렇게도 3차가 나오네. 그럼 2x의 세제곱에다가 qx의 세제곱 더해서 0x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q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필기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찾지 뭐. P는 1, Q는 마이너스 2. 다시 이렇게 해서 2x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qx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0x의 세제곱. 자꾸 헷갈리네 선생님이. 또 이거 여기다 체크를 안 하려니까. 잠깐만. 계산한 걸 여기다 적자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얼이었던 건데 이게 1이 돼야지만 4차항이 만들어지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어야지만 3차항이 완성이 되고 한 번 더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게 해주는 거. 1차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해도 1차항이 나오고 요렇게 해도 1차항이 나오죠. 그럼 2rx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더한 게 0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얼은 얼마? 1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전개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수들, 알고 있는 건 4차항, 3차항, 1차항이거든. 걔네들 가지고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뭐야? 얘하고 얘가 같은 식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전개하면 A, B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고생무식에도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분배해서 해. 선생님은 어차피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할게. 이거 예쁘게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A는 4. 답이 잘못 나왔네. 네, 잠그시면 안 돼요. 선생님 뭐 이거 할 때 실수했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거지 같은. 할 때 예쁘게 해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르게 나오네.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어디? 4x가 아니라 4x가 아니라 왜 선생님만 못 찾는 거야? 어디? 전개 10 이거? 네, 그게 x 4제곱 마이너스 2x 잠깐만. 이렇게 x제곱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3차원 날아가잖아. 2차원. 2차는 마이너스 2x 2x제곱. x제곱. 선생님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땡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B는 1
11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였던 거지.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도 되지만 아니 우리가 몫을 찾아야 되는 수준이 1차 정도이거나 지금처럼 2차 정도일 때는 분배원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계산을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네 선생님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하반층도 잘못 풀어줬네. 정정해줘야겠구만. 자, 그 다음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쉽시다. 177번. 요거 직접 찾는 부분은 필기를 꼭 해놔야 돼. 이 단원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 꼭 명심하자.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 가능하다면 나머지 정리. 그게 기본의 기본이야. 그리고 그런 기본들이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 장담한데 중난이도 문제 정도까지는 막힐 일이 없어. 막힐 일이. 다 그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니까.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면 세로셈이라도 한번 진행을 해서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말했듯이 이 지금 다항식에 나온 셈에서 세로셈으로만 풀어야지 정답이 나오는 문제는 없어. 세로셈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정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세로셈으로라도 해보라는 얘기라고. 1차적으로는 검산식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노력을 진행해보는 거고. 반장 업무는 어때? 기억나? 네? 반장 업무 많아? 아직은 막큰거 같고 잡일 같은 거 다 시키죠. 잡일? 반장한테 잡일을 시키면 어떡하자는 거야? 잡일 담당하는 친구가 없고 아, 잡일을 담당하는 친구가 또 있어? 과목마다 과목 부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장한테 뭐라 시키는구나. 코로나는 아직도 학교에 반마다 한두 명씩은 계속 나오고 있는 중? 저희 반은 2명, 3명 정도 있는데 다른 반은 10명까지도. 한 반에 10명? 진짜? 엄청 많네. 자, 177번 가볼게. 검산식 적는다. fx-2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냥 냅두면 조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나눴더니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미리 인수분해 해놨어. 어차피 나머지 정리 쓰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 바보같이 그냥 넘기지 마.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 이렇게 나머지 정리 두 번째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걸 그냥 건너뛰는 게 어디 있어? 가자고. 먼저 2 넣어서 2 넣으면 싹 다 사라져. 2 끝까지 넣어야 된다. 6-1이니까 5. 이번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싹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f2가 7이 된다는 내용과 f-1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었던 거야. 맞아? 솔직하게 말해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하는 걸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지? 그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야. 꾸준히 할 거 다 했어. 검산식도 했고 그 검산식을 해서 우리가 바랬던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관계식 이런 조건들 찾아냈으면 그 다음 fx 플러스 1을 아니 또 그냥 냅두기가 싫어. 이 정도는 암산이 되는데 뭐 나눴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그때 이 나머지를 얼 x라 부르겠대. 얼 x라 부르겠대. 얼 x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찾아야 될 것 같으면 얼 x를 당연히 이렇게 놓고
직접 1차 계수와 상수항이 뭐가 나올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겠지. 자, X에 누구하고 누구 넣을 준비했니, 여러분들? X에 누구하고 누구 넣을 준비했어? 이거. 나머지 음식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하고 1. 가자. 먼저 마이너스 2 넣을게. 마이너스 2 넣으면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2 넣으면 그 다음 1 넣게 되면 또 여기는 다 날아가게 될 거고, 1 넣게 되면 A 플러스 B만. 근데 이거 우리 아마 아까 구해놨을걸? F-1은 넘기면 마이너스 2, F2는 넘겨주면 7이 된다는 연립방 정식으로 이 문제에 필요한 나머지의 1차 계수와 상수항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찾으면 나머지 찾은 거지. 그 찾은 나머지에다가 마지막 질문 2만 넣어주면 된다는 뜻. 2를 물어봤던 문제니까요. 다시 한번 뭐 별거 없어. 검산식 나머지 정도 정리 어느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중간 난이도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진짜 몇몇 이렇게 좀 이렇게 걸리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일찍 끝냅시다. 자, 다음 조립제법에 대한 문제 좀 풀어야 될 것 같죠? 두 문제 정도 해볼까? 두 문제? 182번, 아닌가? 이건 해야지, 그래. 182번이랑 185번 한번 시작해보자. 182번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먼저 182번. 이거 중요하게 낚이지 말아야 되는 거 있었지. 먼저 해볼게.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다시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는 금방 찾았는데 문제는 이걸 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검산식이, 집중하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1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3차 방식을 명심해야 돼.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1차식은 반드시 얘가 돼야 된다. 무조건이야.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내가 조립제법을 썼다면 그 2분의 1이라는 건 x-2분의 1이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눌 때를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2x의 제곱 2x 몫의 마지막은 마이너스 4까지.
그리고 나머지 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자 들어보자. 이 조립제법 자리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수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x-2분의 1만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뭐 2x-1로 나눌 때, 어떨 때는 100x-50으로 나눌 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립제법을 여기서 풀 때는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숫자인 게 맞지? 맞나?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2분의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누든지 간에 다 이것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조립제법의 결과가 이것뿐이라면 누구로 나누든지 간에 몫이 전부 다 2x의 제곱 2x-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 나누고 있는 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몫이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조립제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검산식에 필요한 나누는 1차식은 1차 개수가 1인 것에 대한 것만 인정이 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얘네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 방법은, 자 가자. 문제가 원했던 게 2x-1이었나봐. 그럼 여기가 2배가 돼서 만들어진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려면 여기는 2로 나눠주는 자. 그래서 몫에 필요한 결과는 절반으로 나눈 x의 제곱 더하기 x-2가 돼야 될 거고, 나머지는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만.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다시 전달할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검산식은 반드시 그 나누고 있는 1차식의 1차 개수가 1일 때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누다 보면 1차 개수가 1이 아닐 때에 대한 나눗셈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런 애들은 전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검산식을 가지고서 몇 배를 해야 되는지, 몇 배를 했다면 몫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얼만큼으로 나눠줘야 되는지를 잘 이용해서 몫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거 때문에 하나 풀어봤어. 잘 기억해야 된다. 자, 185번 시작해보세요. 좀 쉽진 않겠지만 185번 한번 진행해봐. 자, 해볼게. 보자. 여기 지금 fx의 개수들이 적혀있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그때 나오게 된 이 부분을 보통 몫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그거 가지고 검사식 한번 만들어 볼게. fx는 누구로 나눴을 때, 얘들아? 이거? x?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되고, 조그맣게 적죠. qx가 되고 나머지는 5가 나오더라. 그런데 두 번째 조립제법이 있어. 그 몫을 다시 x-2로 나눴을 때 한다. 아니 이걸 그냥 냅두기 싫었나봐. qx를 x-2로 나누겠대. 나누면 또 몫이 나오겠지? 그 몫을 선생님은 q'x라고 해볼게요. 나누면 q'x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 이거 그대로 적어줘야 되는 거 잊지 말자. 플러스 5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은 몫이었던 QX를 x-2로 나눴을 때의 검산식으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Q'X도 그대로 두기가 싫었나? 식 엄청 복잡해질 거야. 중괄호도 대괄호도 막 많아질 테니까 중괄호랑 대괄호 진짜 다 쓸까? 대괄호까지 쓸까 그냥? 그래 쓰자. 이거 아니 이 Q'X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잖아.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겠대. 지금 선생님 이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파란색 어디 갔냐? 파란색? 나 요거 지금 검사식으로 다시 옮겨 적으려고.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은 1이 되고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Q'X를 얘로 바꾼 거지? 잘 봐봐, 잘. 나머지 또 그대로 적어야 되잖아. 그대로 적지 뭐. 옆에 마이너스 4 적어주고 그리고 대괄호로 묶어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5 챙겨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세 개의 조립제법의 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fx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그거잖아. 해서 몫이 나왔는데 아니 그 몫을 또 한 번 나누겠대. 그래서 또 몫이 나왔거든. 근데 그 몫을 또 다른 누군가로 또 나누겠대. 그렇게 목자리에 검산식, 또 그렇게 나온 목자리에 또 다른 검산식이 계속 박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게 fx야. 그럼 선생님 이거 전개해야 되나요?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x-2로 나눴을 때니까 여기다가 2만 넣어주면 되겠네. 2만 넣어주면 되겠어. 2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이거 싹 다 날아가겠네 여기. 야 마이너스 3만 넣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한 거에다가 5 더하면 정답.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애써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풀기를 가르쳐줬냐? 절대 그러지 않아.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줬었냐면 기억나? 이 순서대로 개수가 결정된다고 했던 거. 이게 첫 번째 풀이였다면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 풀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fx는 이거 쉬운 문제 아니니까 잘 봐. 이게 최고차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눈 게 x 플러스 2였거든. 다시 잘 봐. x 플러스 2로 나눌 때가 제일 마지막이었어. 그 말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일단 적어볼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만들어진 3창의 개수를 a로 더하기 그 다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만들어진 2창의 개수를 b로 그 다음 x 플러스 1로 만들어진 1창의 개수를 c로 그 다음 아무 인수도 갖고 있지 않은 녀석을 d로. 이거 얘들아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한 3차, 2차, 1차, 상수 쪽에 있는 개수 찾을 때 우리가 썼던 게 바로 이거였단 말이야. 이거 그냥 끝까지 보여줘야 되나?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거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 그치?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네 진짜. 이걸 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다시 보여줄게. 자, 잠깐 오늘 이것까지만 풀고 끝내주고.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예수가 제일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적어준 이 x 플러스 이 fx를 x 플러스 1로 묶을 겁니다.
x 플러스 1로 묶을 거야. x 플러스 1로 묶게 되면 a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묶게 되면 b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묶게 되면 c까지 묶이게 되고 d는 남아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fx를 x 플러스로 나눴더니 fx를 x 플러스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d가 된다. 그래서 얘가 5가 된다는 뜻이었어. 그 다음 그렇게 나온 몫을 또 봐. 이 몫을 x-2로 묶어주게 되면 a에 x 플러스 2 더하기 b까지 묶이게 되고 c는 묶이지 못하게 돼. 무슨 말이야? 그렇게 나온 몫을 x-2로 나눠보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4, 나머지가 c가 되더라는 거지. c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나온 몫을 x 플러스 2로 묶어보게 되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야. 몫이 1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a가 1이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물론 이 문제의 난이도는 훨씬 더 높은 게 보통의 문제들은 여기가 숫자들이 다 같아. 숫자들이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랑 비슷한 모양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가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였으면 이때 fx는 x 플러스 1 3개짜리의 개수가 1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1 2개짜리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1 1개짜리가 그때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되게. 에이, 뭐가 마이너스야.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이 5가 되도록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조림제법 3번을 연달아 써가면서 최고차의 개수, 그 다음 차수, 그 다음 차수, 상수항이 될 때까지의 모습이 이 순서대로 발견된다는 걸 우리가 조림제법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나누는 식이 달라. 나누는 식이 다르단 말이야. 어떨 때는 x 플러스 1, 어떨 때는 x 마이너스 2, 어떨 때는 x 플러스 2로 나누고 있다는 거지. 이때도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x 플러스 1로 제일 먼저 나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x 플러스 1이라는 이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 다음 x 마이너스 2를 선택했다는 건 그 다음으로 많은 인수가 x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인 거고 제일 마지막에 x 플러스 2로 나눴다는 건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제일 적었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3차, 2차, 1차 상수 형태에 필요한 미정 개수들 자리를 방법은 똑같이 이 역순으로 A, B, C, D로 잡아내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fx를 잡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달아 쓰고 있는 조립제법을 보고서 지금처럼 또는 지금처럼 fx의 모습을 어떤 특정 인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쓸 때도 우리가 조립제법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조립제법을 분석해서 fx를 찾는 것도 좋지만 이 모양 보자마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당연히 x 플러스 1이 메인이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2가 제일 마지막에 나눈다는 건 그 제일 마지막에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인수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 그래서 역순으로 최고차, 2차, 1차 상수 형태로 개수들을 이 숫자들이 여기에 필요한 개수들을 의미한다는 걸 외우고 있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어차피 FE 물어본 거니까 2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2 넣으면 이거 사라져. 이거 사라져. 결국엔 여기다가 2를 넣어서 풀어달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중요한 건 조립제법을 보고 내림차순의 형태로 식의 정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오늘 많이 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숙제는 191번까지 하는 걸 하자.
191번까지 목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 오답 노트 제대로 좀 봐서 못 맞는 사람들 준비를 잘 해놔.